저는 사실 캐나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밴쿠버 섬이라고 있어요. 캐나다의 맨 서쪽 끝이죠. 저렇게 길쭉하게 생긴 섬이 있고 저게 지도의 맨 아래 시애틀이 보이죠? 시애틀이 보이세요? 예, 시애틀 위쪽에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살고 있으면서 저쪽 밴쿠버에 또 이제 가끔 나가서 한인들 진료도 하고 건강 강의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한국에서 살다가 캐나다로 이민을 왔는데 뭐 여러분들도 다 이민 와서 살고 계십니다만 이 대학 교수로 지내면서 평생 직장이라 생각했는데 그걸 버리고 온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죠. 결코 쉽지 않았어요. 어쨌든 긴 스토리인데 제가 비행기를 예약하고 그래도 저를 서포트했던 와이프를 위해서 소위 명품백을 하나 삽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예약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밴쿠버를 향해 오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금 하는 결정이 옳은 것이었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비행기 안에서 뒷좌석에 그 잡지가 꽂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좀 이제 머리를 식히려고 가서 아무 잡지를 하나 꺼냈는데 그게 아마 뉴스위크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2008년인데 거기에 어떤 그 해에 말하자면 노벨 의학상을 받은 어떤 석학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인터뷰에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우리 인체가 태평양이라면 내가 아는 것은 고작 발목 깊이 정도이다.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잘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겸손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의학이라는 것이 그만큼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노벨 의학상을 받은 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의사들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섭렵한 것처럼 자신 있게 이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저거를 우연히 읽고 그냥 지나쳤는데 밴쿠버에 와서 이제 그 건강 강의를 합니다. 건강 강의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뭔가를 느끼게 됐어요. 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냥 지식만으로는 되는 게 아닌가 보다. 왜냐하면 의학이 그렇게 발달하고 사람들의 정보가 넘쳐나도 옛날부터 지금이 더 건강한 것 같으세요? 결탄코 아닙니다. 결탄코 아니에요. 물론 수명이 길어졌어요. 왜 길어졌을까요? 건강해서 길어진 게 아니고 의학이 사람을 못 죽게 만들어서요. 맞습니다. 못 죽게 만들어요. 죽을 수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늘어난 수명이 뭐 예를 들면 5년, 10년이라고 치면 그 나머지 인생은 아시다시피 남에게 의존하면서 살아요. 사실 제 나이가 지금 부모님을 보내고 있는 세대들인데 부모님들을 어떻게 보내드리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다음 타자가 우리입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까?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죽을까? 이게 큰 관건이죠. 의학이 발달하는 것과 상관없이 병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병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쨌든 제가 그 캐나다에 온 뒤에 의사 면허를 새로 따기 위해서 진짜 from the scratch 그냥 처음부터 공부를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 50이 다 돼서 49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49살 된 사람이 시험 보러 가면 시험장 입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입구에서?
여기 보호자 출입입니다. 금지에. 내가 시험 보는. 이렇게 하고 들어가. 예. 근데 하여간 시험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공부를 그냥 5년 동안 뻑세게 했어요. 제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단절하기 위해서 이 화장실에다가 의자 놓고 거울 앞에서 와이프에게 이 머리를 밀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회생활 끝, 그냥 공부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캐나다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혹시 안 되면 어떡하나. 가장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미국 의사 시험 공부도 했죠. 그래서 LA 와서 시험도 보고 가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런 시험 공부를 한 덕에 어쩌면 저는 무진장 힘이 들었지만 그때 인생의 가장 바닥이었는데 그 덕택에 제가 공부를 많이 했죠. 제가 의대 다니던 제가 79학번이니까 그 당시의 의학하고는 제가 그때 다시 공부한 그 의학은 전혀 다른 의학이었어요. 그래서 그 의학을 가지고 제가 건강 강의를 15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건강의 비결이 무엇인가 이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건강의 비결이라는 게 뭘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병이 있으면 그 병이 나아야 돼요. 그게 건강의 비결이에요. 꼭 건강한 사람만 병에 안 걸리고 사는 게 아니고 병에 걸린 사람도 나아야 되는 게 건강의 비결이죠. 그렇다면 저게 그냥 우연히 저절로 일어날까요? 예를 들면 뭐 인터넷에 많이 나오죠. 이거 하나면 끝내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따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결단코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죠. 저 퀘스천은 진시황제부터 있었던 퀘스천이고 답은 아직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발견한 것은 바로 건강 생활에 있어요. 건강 생활에 있어요. 그 답이. 건강 생활만이 우리 몸을 건강하지 않은 몸도 건강하게 만들고 건강한 몸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건강 생활을 하는데 키포인트는 여러분들의 생각이더라 이거예요. 제가 건강 강의를 한 15년째 하면서 3년 동안을 뭐에 대해서 강의를 했냐면요. 근거의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현대의학이 어떻게 건강에 대한 그걸 어프로치하고 밝히고 있는가. 저는 뉴스타트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교회도 잘 안 나갔으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뭐 제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 하나님을 다시 열심히 믿으면서 건강 기별이라는 것이 진짜 과학적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제가 다시 건강 강의를 좀 리모델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번에 일주일 동안 제가 말씀드릴 총 제목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먹는 거에 관한 한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가 엑기스만 일주일이 너무 짧아요. 이 먹는 거에 대해서 다 하자면 한 달은 해도 어떻게 될까 할 정도로 분량이 많은데 일주일 동안 엑기스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의 서론으로서 무엇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좌우할까? 여러분들 생각엔 뭐가 여러분들 건강을 좌우할 것 같습니까? 예, 영양, 생활 습관, 운동. 서운하게 유전자 얘기는 안 하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전자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환자들에게 당뇨 걸려서 처음 진단받고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괜찮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다 당뇨병이거든요. 아주 그냥 태연하게 저는 놀랬거든요. 그분이 당뇨 걸린 게. 그래서 심각하게 어프로치한 부분은 그래요. 저한테. Don't worry, Dr. Son. I knew that.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우리가 어쩌면은 이 운명론적인 이 생각으로 지금 그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건강을
우리가 개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그게 제 이번 일주일 동안의 메시지가 될 텐데, 그래서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을 제가 이제 나열했습니다. 이건 제가 나열한 게 아니고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진 요소들이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뭡니까? 그 물컵이 있는데, 저 물컵에 물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색 그 블럭이 들어 있어요. 그 회색 블럭은 유전자 블럭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 블럭이 저렇게 4개밖에 없고, 어떤 분들은 꽤 많이 가지고 태어나요.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사람은 담배 한 갑 몇 년 피우다가 폐암에 걸리고, 어떤 분들은 세 갑씩 평생을 피웠는데도 암하고 멀리 살다가 제명에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게 바로 유전 인자가 어떻게 돼 있던가 얘기고, 플러스 다른 가세하는 그 나머지 이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을 했나 이겁니다. 우리 몸은 다 다르거든요. 가족이라도 다 달라요.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도 유전자는 같지만 나머지는 다 다릅니다. 달라져요,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누구는 유전인자를 많이 가지고 태어나서 금방 이제 물이 넘치면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자들을 자꾸 첨가하죠. 첨가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생활 습관에서 오는 인자들이에요. 운동 부족, 음주, 담배, 할 거 없이 잘못된 음식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스트레스, 수면 부족, 나열하자면 끝이 없는데, 그런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채워지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몰라요.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아주 하찮은 요소가 하나가 갑니다. 그게 뭐냐면 생활 습관 중에 밤늦게까지 안 자는 버릇이 생겼다든지, 요새 밤에 자기가 아까운 분들 많아요. 그렇죠? 카톡에다가 유튜브에다가 잠은 항상 밀리죠. 그런 생활을 몇 년 했더니 갑자기 스트로크가 왔어요. 갑자기 치매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찮은 거 하나가 물이 이미 다 차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에 의해서, 심지어는 만성 그 불면증에 걸린 분들하고 제가 이제 카운셀링을 하다가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커피를 마시세요. 많지도 않아요. 딱 2잔 하루에. 근데 그 2잔 마신다고 왜 내가 잠을 못 자냐 이거예요. 내 친구는 석 잔씩 마셔도 잘만 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바로 그런 하찮은 것들이 결국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 수위가 탑에 올라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병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병이 오는 기전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 강의는 주로 의학적인 지식을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그냥 소리가 아니구나라는 걸 믿게 되시는 건데, 저기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그 핵이 있고, 그 핵에 보시면 저기 염색체라고 X자처럼 된 게 노란 게 보이시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한번 펼쳐 봅시다. 그걸 이제 크로모좀이라고 하는데, 크로모좀이 쭉 펼치면은 DNA라고 하는 그 나선형으로 된 실타래 같은 거예요. 커다란 실 같은 게 2개가 서로 꼬여 있어요. 핵산에 의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꼬여 있어서 그게 유전 인자예요. 그리고 이제 진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유전 인자죠. 그래서 어떤 한 세그멘트가 각 질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크로모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23쌍의 크로모좀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는 수천 가지의 병이 들어가 있어요. 크로모좀 하나에. 유전자가 들어가 있어요. 누구나 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할 텐데, 20세기가 맞춰질 때, 의학에서는 아주 의학의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이룹니다. 그게 바로 지놈 프로젝트인데, 그 프로젝트를 10여 년간 하면서 우리 인간의 유전자를 다 분석을 했어요. 이제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1번부터
22번까지 있고 그 다음에 X, Y 이렇게 있는데 그런 이 유전자들 중에 1번을 봅시다. 1번. 1번을 좀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 지금 저렇게 병이 많이 기록돼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똑같이 기록돼 있어요. 사실은 이 과학자들이 우리 유전인자를 분석이 끝나고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저도 그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그 탑 뉴스로도 나오고 이제 마치 인간의 병이 다 정복됐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전자를 어떻게 조작하면 될 테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연구가 끝나자마자 얼마 안 가서 이런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유전자에는 모든 질병이 이미 존재하더라.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어떤 한 질병의 유전자는 어떤 한 염색체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나눠져 있어요. 여기저기 나눠졌어요.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 인간의 손을 떠난 거예요. 한 군데만 있었으면 어떻게 해볼 만 했는데 다 나눠져 있어요. 그게 문제고 또 하나는 유전자는 변하더라 이거예요. 변해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도대체 어떨 때 병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스위치가 켜지면 그 병이 일어나는 거고 스위치가 꺼지면 그 병이 낫는 겁니다. 스위치가 켜지면 어떤 암에 걸리는 거고요. 스위치가 꺼지면 그 암은 감기 낫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어쩌면 암이 완전히 나은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텐데 네, 그렇게 병은 나아요. 그렇게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유전자를 끄고 켜는 게 뭐더라? 생활습관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지극히 중요하기 때문에 21세기 들어서 생긴 의학의 한 파트가 생겼어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런 거에 더해서 맨 마지막으로 생긴 의학의 한 서브젝트가 생활습관의학이라는 거예요. 생활습관의학이. 제가 건강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니니까 저 생활습관의학회에서 저에게 한국 사람들도 이제 그 전문의 시험을 미국에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 시험 지침서를 이렇게 두꺼운 거를 한국말로 저한테 좀 번역을 해달라고 의뢰가 왔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진짜 고생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들이 너무 어려워요. 한국말로 바꾸는 게. 어쨌든 그런 생활습관. 그런데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이 질병의 유전자가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염색체 여러 군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 군데 있는 염색체들이 같은 예를 들면 이 당뇨병의 유전자라고 칩시다. 여러 염색체 나눠져 있는데 1번에 있는 염색체는 음식 때문에 생기는 당뇨병의 인자. 3번에 있는 당뇨병 유전자는 운동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의해서 켜지고 꺼지는 당뇨병 유전자. 7번에 있는 당뇨병 유전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켜지고 안 받으면 꺼지는 유전자. 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당뇨병에 걸리는지는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사람마다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로 이 당뇨병 박혀져 있는 걸 보면은 저렇게 제가 저기 빨갛게 이렇게 대강 표시해 놓은 게 major 그러니까 이 주된 당뇨병 유전자들인데 이 논문을 읽다 보면 이런 기절이 나와요. 당뇨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37군데에 존재한다. 당뇨병 유전자가 37개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45개의 유전자는 뭐예요? 인슐린 분비 기능에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당뇨병에 관여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 하면 저게 몇 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당뇨병 걸리는 것도 사람마다 다 이유가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고치겠어요? 옆 사람이 이거 먹어서 나았다고 나도 그거 먹으면 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만이
우리 인간만이 유전자가 다 달라서 5천년, 6천년 역사상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인간은 없었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사는 방식도 다르고 결국은 운명도 달라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사람을 제외한 모든 다른 것들은 유전자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장미꽃 같은 것도 똑같은 꽃들 많습니다. 똑같이 피는 꽃들이 많아요. 꽃들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십수만 종이 있다고 치는데 그렇게 많은 꽃들도 장미꽃 그러면 장미꽃에서 한 가지로 들어가면 유전자가 다 똑같아지고 똑같은 꽃이 펴요. 근데 사람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걸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명상을 하죠. 아, 그렇구나. 당뇨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구나.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어느 당뇨병 환자도 나을 수가 있다. 희망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밴쿠버에서 당뇨병 치유 모임, 당뇨병을 치유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당치모를 만들었었어요. 이름이 꼭 희한하죠. 당치모. 그랬더니 누가 당치도 않는 모임을 한다고 그래요. 당치모, 당뇨병을 치유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가지고 일기를 졸업시켰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이 모든 약을 다 끊었어요. 불과 6개월 저랑 같이 한 3박 4일 합숙하면서 모든 거 하고 하면서 그만큼 바로 저런 과학에서 근거해서 제가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생활 습관이 왜 중요하냐면 당뇨병이 나을 수 있듯이 생활 습관만 좋게 만들어 가면 저게 지금 이 사람은 유전인자를 너무 많이 가지고 태어났어요. 부모한테서. 이미 물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습관을 하면 그 유전자들이 꺼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물 높이가 낮아져요. 그 얘기는 병하고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결론은 뭐예요? 병이 걸리고 낫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생활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습관에 관한 책들을 제가 많이 찾아서 읽었는데 이 일본의 한 그 작가가 쓴 책에 나오는 말, 처음에는 당신이 습관을 만들지만 결국은 그 습관이 당신을 만듭니다. 이렇게 돼 있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예. 습관을 우리가 만드는데 그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습관에 관한 책을 나열하면요, 우리나라에만 진짜 수십 권이 됩니다. 한국의 절을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오래된 절들, 수백 년 된 절들 처마 밑에 가면 저렇게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누가 팠게요? 자연이 팠어요? 뭐가 팠어요? 낙숫물. 저보다 한국말 잘 못하시네요. 처마에서 떨어진 걸 낙숫물이라고 그래요. 아세요? 이제 배우세요. 낙숫물. 그 낙숫물이 얼마나 세요? 예. 똑똑 떨어져요. 그게 몇백 년 동안 떨어져서 저렇게 바위를 파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도저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습관입니다. 제가 이제 습관에 대해서 한동안 빠져가지고 읽은 책이 바로 제임스 클리어의 Atomic Habit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 참 인상 깊게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이거를 이제 강의에 적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영어로 읽으셔도 되고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더라고요. 사실 제가 번역을 하려고 했어요. 너무 책이 좋아서. 그랬더니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에이토믹이라는 게 원자잖아요. 원자처럼 미세한 습관 하나가 원자 폭탄처럼 큰 효과를 발휘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게 진짜 별 볼 일 없는
나하고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도 없는 그런 습관들마저도 결국은 낙숫물이 계속 떨어질 때 바위를 까듯이 내 인생을 조각하는 거예요, 그게. 저 책에 나오는 걸 몇 가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책에는 그 이분이 사실은 원래는 야구 선수로 인생을 걸었던 사람인데, 이 동료가, 여러분들 야구 선수들이 그 배트 휘두르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옆에서 들으면요 휙휙 소리가 나죠. 그거를 정통으로 얼굴을 맞았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충격이 컸겠는지. 이분이 고등학교 때 그걸 맞고 얼굴이요 배트 모양으로 이렇게 쑥 들어갔습니다. 요 중간이. 물론 뇌가 부종이 오고 응급실로 가서 뇌사 상태에 빠질 뻔했죠. 심장도 쓰고 뭐 하여간 온갖 스토리가 다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중환자실에서 오래 살고 회복돼서 회복이 됐어요. 젊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야구를 하겠다고. 근데 이제 이 워낙 몸이 약하니까 삼류 대학에 가서 야구 선수로 들어갔는데, 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결심을 하죠. 남들은 다 애들은 건강한데 나는 너무 약해. 그러니까 나는 저 애들처럼 살 수는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밤이면은 꼭 자야 돼. 애들이 뭐 댄스 파티 가고 술 마시고 뭐 비디오 게임하고 놀 때 나는 그래도 자야 돼. 이제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을 한 그날의 그 결심이 자기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이 그렇게 작은 결심, 밤이면 자야 된다라는 그 결심 하나로 인생이 바뀌어요. 자기 건강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그래서 결국은 야구 선수가 아니라 뭐가 돼요? 이 건강 습관에 관한 그러니까 강연자가 되죠. 책도 쓰고 그래서 습관의 전문가가 되죠. 근데 이분이 이 과학적인 도표를 인용한 게 하나 있어요. 저게 뭐냐면 우리가 하루에 1%만 우리의 습관을 고친다면, 낙숫물에 해당하는 1%의 습관만 고친다면 1년이 되면은 거의 38배나 되는 효과가 일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과학적인 근거입니다. 과학적인 그래프예요. 만약에 우리가 1년에 1%씩만 습관을 나쁘게 바꾼다면 죽어가죠, 결국은. 근데 그 죽어가는 과정이 아까처럼 기하급수적이에요? 아니면 더뎌요? 더뎌요. 그게 미러 이미지가 아니죠. 똑같이 1%인데 왜 나빠지는 건 저렇게 완만하게 나빠지는가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렇게 나빠지기 때문에 두 가지 결론이 나와요. 그렇게 천천히 나빠지니까 안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는 그 습관을 안 고쳐요. 아시겠어요? 만약에 저것처럼 1년 안에 기하급수적으로 나빠진다면 누가 담배를 피우고 누가 맥도날드를 계속 먹을 것이며,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혀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가다가 자기 생각에 단정을 줘요. 아, 이거 담배 한 대 피운 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까짓 것. 매일 내가 커피를 즐겨 마시는데 그까짓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암이나 당뇨병이나 결국은 수명에 지장을 주는 거죠. 결국은. 그게 이제 한 가지 관찰점이고, 두 번째 관찰점을 제가 이제 이걸 읽으면서 곰곰이 명상을 하고 느낀 결론은, 왜 창조주가 계시다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우리가 잘하는 것은 좋아지게 하는데 나빠지는 것은 그렇게 더디게 유예를 시켜주시는가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자정작용, 뭐 항상성, 뭐 이런 걸로 표현되는 치유작용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요, 계속 몸은 치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나빠지는 게 더뎌져요. 왜 창조주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우리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모래사장에서 옛날에 깃대 꽂아놓고 모래 이렇게 뺏어오기 그거 해보셨어요 다? 근데 깃대 넘어뜨리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많이 가져갔어도. 근데 이제 마지막에 모래가 별로 없을 때 그거를 손톱으로 살살 긁어서 가져오다가 결국은 깃대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대단히 깃대를 건드려서가 아니고 아주 괜찮을 것 같은 모래 하나 건드렸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사실은 저 게임은 눈으로 깃대를 보면서 하는 거지만 우리의 인생의 게임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습관 하나가 모래 하나에 해당하다면 그걸 계속 이렇게 깔짝깔짝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건들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깃대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깃대가 넘어지는 게 마치 아까 보여드린 물컵에 물이 넘치는 거고 그 순간이 심장마비가 오거나 중풍이 오거나 저도 응급실에서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응급실에서 제 환자를 보기 때문에 알아요. 엊그제까지 멀쩡한 환자가 제가 이제 당뇨가 이렇게 심하면 좋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하고 끄덕끄덕하고 가죠. 변했을 리가 없죠. 그리고 이틀 뒤에 응급실에 중풍으로 와요. 그분은 그 다음 주에 크루즈로 어디로 가기로 돼 있었어요. 누가 알아요, 그런 걸. 깃대가 쓰러지는 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오늘이 괜찮으니까 내일도 괜찮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는 괜찮을 때 이걸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 고치지 않고는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어요. 제가 이제 그 당치모를 할 때 제 환자 중에 당뇨가 너무 나쁜 분들을 이제 한 번은 이제 따로 전화를 연락해요. 제가 이런 그룹을 만들어서 12명을 하는데 거기 참석하시겠어요? 듣다가 박사님 고마운데요. 저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겠습니다. 아니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당뇨병 유지하기도 힘든데 그걸 고치자고 하니까 이거는 뭐 하늘이 무너져도 자기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아유, 힘쓰지 마세요. 저 때문에. 저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지금 나이 75세니까 저희 아버님만큼 이미 살았어요. 그러니 저는 내일 죽어도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자,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사상이죠.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들기 어려운가, 그거를 이제 이 책에 나온 걸 한 가지 보여드리자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가 바로 나오길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음식을 좋은 걸 먹기 시작했다. 내가 이제 고기 대신에 야채를 많이 먹기 시작했다. 뭐를 어떻게 운동을 시작했다. 그 결과가 바로 나오기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바로 나오질 않아요. 저렇게 여러분들 기대치처럼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제가 보여드린 이 기하급수적인 변화가 일어날지언정 초반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죠. 초반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기대치와 실제로 일어나는 커브 사이의 저 고를 이 책에서는 실망의 계곡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예. Valley of Despair. 그러니까 이 실망의 계곡 때문에 사람들이 하다가 지쳐요. 작심삼일이 되고 아휴 이거 뭐 이래봤자 아무 필요가 없구나. 그런데 그 그래프의 첫 부분을 보면요. 뭐 변화는커녕 절대 변하지 않는 어떤 한 세그멘트가 있습니다. 시간이 자기는 좋은 습관을 계속 해오는데 어느 정도는 그게 한 달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2달일 수도 있어요.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자기가 느끼기에. 그거를 이 과학자들은 잠재적 가능의 정책이라고 플래튜 그냥 이렇게 정책이에요. 왜
그래프가 저렇게 올라가지 않고 기대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가 이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하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 만드는데 굉장히 힘이 될 겁니다. 실험을 하죠. 저렇게 비커에다가 얼음을 넣고 거기다가 온도계를 꽂아요. 그 비커를 또 다른 물이 담겨 있는 비커에다 놓고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자, 그러면 얼음이 녹겠죠? 녹겠죠. 온도는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얼음은 0도잖아요. 0도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가열 시작할 때 0도였어요. 근데 얼음이 녹고 있는데도 0도예요. 그래요? 0도예요. 그 다음에 다 녹았어도 0도예요. 근데 얼음이 다 녹을 때까지 계속 온도계는 변화가 없어요.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한치도. 그러면 그 사이에 일어난 그 열량은 다 어디로 갔는가 이거예요. 그 밑에서 뗀 그 불의 칼로리는 어디로 갔어요? 얼음을 녹이는 데만 썼어요. 온도 올리는 데는 아직 쓰이지 않았어요. 물이 다 된 다음에 물이 된 다음부터 물의 온도가 올라가요. 아시겠죠? 이제 저런 실험을 보면서 대나무에 있는 저게 뭐죠? 죽순. 죽순 잘 드시잖아요. 죽순 얘기 아세요? 죽순이 저렇게 빌빌하고 있는 게 몇 년 동안 저런 줄 아세요? 찾아보니까 4년에서 5년 동안 저렇게 있대요, 그냥. 이게 뭐 언제 대나무가 돼? 그런데요, 5년이 지나면 6개월에 3m를 커요. 6개월 만에 그냥 다 끝이에요. 4, 5년은 그냥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게 뭐야 봤더니 그 4, 5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대나무 뿌리가 얼마나 징그러운 줄 아세요? 4, 5년 동안 뿌리가 그렇게 퍼진 거예요. 온 사방으로. 다 퍼진 다음에 거기서 빨아들이는 영양분과 수분을 가지고 6개월 동안 3m가 올라가요. 그게 바로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가능의 정책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암으로 얘기하면은 암의 일생을 보면은 처음에 자기 암세포 일생을 100일에 친다면 80은 암세포가 일어나질 않아요. 커지질 않아요. 암덩어리가 커지질 않아요. 그러다가 그동안에 뭘 해요? 저렇게 모세혈관들을 주변에 만들어요. 다 대나무 그 죽순이 뿌리를 내리듯이 모세혈관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그러니까 인생의 80%는 준비 과정이고 20%때 우리가 암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조기 위암 발견하는 것도 그렇고 조기 암을 발견하는 건 참 힘들어요. 거의 운에 가까운 것처럼. 그 순간, 커지는 순간을 캐치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 분명히 암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 다 암세포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대부분은 매일 죽죠. 그렇지만 그게 결국은 우리의 습관이 반복될 때 결국은 어느 날 갑자기 암 덩어리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잠재적 가능의 정체기는 우리 인간에게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우리의 습관이 만드는 유전자가 변하는 시기예요. 대나무 죽순은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고 암세포로 말하면 혈관을 만드는 기간이고 우리의 건강 생리로 보면은 뭐예요? 유전자가 변하는 기간이에요. 유전자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한 달, 두 달, 세 달 할 때 결국은 유전자의 수치가 변하고 그래서 병이 치유될 수도 있고 병하고 멀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과학자들은 그래서 그 유전 과학이 발달하면서 유전자가 저렇게 변하는데 어떤 메커니즘으로 변하는가 저 그림 하나로 다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기 이렇게 히스톤이라고 하는 이 바퀴 같은 게 보이시죠? 하늘색. 그게 유전자를 이렇게 감고 있으면 그 유전자가 발현이 안 돼요. 숨겨져 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풀어지면은 유전자가 나열이 된다고 그래요. 나열이 될 때 그 유전인자가 발현이 되는 거고 그게 활성화되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그게 스위치가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히스톤을 누가 돌리는가 이거예요. 히스톤을. 그 히스톤 돌리는 기전을 연구하는 게 에피제네틱스예요. 후생 유전학. 유전학이 발달하고 만든 새끼를 친 학문인데 유전자가 과연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거기에 봤더니 저 히스톤기를 돌리는 게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라이프 스타일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 여러분들은 뭘 배우셨어요? 유전자가 모든 병을 좌우하는데 그 좌우하는 그 스위치를 끄거나 켜는 거는 뭐가 한다?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이 하는 거고 그건 아무리 하찮은 것이다 하더라도 결국은 쌓이고 쌓여서 낙슨물이 바위를 깎듯이 유전자를 어느 순간 모래사장에 깃대가 넘어지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그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어느 날 일어난다는 거예요. 담배를 이제 끊으라고 누가 그래서 환자가 끊는데 길 가다가 누가 담배를 하나 권하는 거예요. 친구가.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과학자들이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은 no thanks. 나 지금 담배 끊으려고 그러니까 주지 마.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은 참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대단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그것만 보면 이 사람이 성공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No thanks, I'm not a smoker.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답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추적을 해봤더니 누가 담배를 결국은 끊는가 했더니 두 번째 답을 하는 사람들이더라 이거예요. 첫 번째 답을 한 사람이 틀린 게 아닌 것 같잖아요. 괜찮아요. 나 담배 지금 끊는 중이에요. 이거 얼마나 솔직하고 정확한 얘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서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습관을 바꿀 때, 습관을 고칠 때 그 습관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 이겁니다. 저게 관역이라면 어디에 맞춰야 되겠어요? 관역이 중앙에 맞춰야죠. 중앙이 뭐예요? 나예요. 나를 고치라는 얘기예요. 나를 고칠 때 결국은 이 화살이 정중앙을 꽂히는 거고 그럴 때 습관이 개혁이 일어난다는 거지 습관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예요. 오늘의 클라이맥스인데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안 되세요?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왜 담배를 끊으려 하는가? 나를 가지고 씨름하세요. 내가 진짜 끊으려고 하는 거 맞아? 자기 자신에 솔직해야죠. 아휴, 뭐 주변에서 끊으라고 와이프가 잔소리하고 의사가 자꾸 갈 때마다 얘기하고 친구가 폐암에 걸려서 죽었고 이유는 많아요. 근데 난 끊고 싶지 않은 거예요. 까짓거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고 지금도 펴도 아무 일도 없는데 설마 한쪽으로는 이러면서 담배는 끊어야 돼라는 데 집착하고 있는 거였죠.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아웃컴, 그 결과에만 자꾸 포커스를 맞춘 거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왜 담배를 피우는가? 내가 왜 담배를 끊어야 될까? 나.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이거는 굉장히 귀중한 경험인데 저도 한 번은 50대 중반의 남자가 제 클리닉에 찾아왔어요. 서양 남자인데 등치가 이만한 친구가 와가지고 앉자마자 펑펑 울어요. 여러분들 여자가 울면 그래도 봐줄만 한데 이만한 친구가 펑펑 우니까 이건 이거 뭐야 이거. 부인이 도망갔나. 온갖 그러면서 이제 제가 휴지박스 이 클리넥스를 주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한 1분 이상. 그러니까 이제 가라앉혔어요. 그리고 나서 왜 그러는 거요? 그랬죠.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대요. 폐암으로. 근데 그 친구랑 이 사람이 13살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13살 때부터. 그리고 새값이 꼬박꼬박 피워왔어요. 40 몇 년을. 근데 그 친구가 폐암으로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우는 이유가 뭘까요?
그 친구를 슬퍼하는 애도하는 게 아니고 Dr. Son, I'm going to die with lung cancer. I'm going to die of lung cancer. 그래서 제가 그랬죠. 죽지 마. 왜 죽어?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힐끗 보면서 I've done everything. acupuncture, laser, patch, 약, 껌,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 공포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할 수 없고, 암은 분명히 걸릴 것 같고, 그때 그 공포 때문에 우는 거예요. 절망감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담배 계속 피우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울다 말고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계속 피우라고. 끊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했죠. 혹시 당신 코케인 하시오? 그랬더니 내가 무슨 코케인을 해. 난 그럴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왜 안 하냐고. 내 환자 중에 코케인 하는 환자들 많은데 그 사람들 얼마나 자기 라이프의 퀄리티를 중시하는 사람들인데 당신은 왜 코케인 안 하셔? 아, 그건 나쁜 거고 뭐. 그런 same reason 때문에 나는 담배를 안 하고 담배를 안 하는 게 자유롭습니다. 당신이 코케인 안 하는 게 자유롭듯이. 그랬더니 이 사람이 make sense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바꿔야 되냐? 그래서 오늘부터 3분간만 매일 밤 묵상을 하세요. 명상을 하세요. 3분간만. 당신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어떤 인간인가? 누구에게 태어나고 뭐 하고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명상을 하세요. 당신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3개월 있다 왔어요. 근데 새갑에 상갑으로 죽었어요. 이 사람이 그냥 이가 이렇게 찢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끊었습니다. 3년 만에. 한 가치도 못 줄이던 사람이 그냥 명상만 하고 끝났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 말로도 그래요. 닥터손 말대로 나는 끊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대. 여러분들이 마약 안 하는 게 노력해서 안 하세요? 저절로 안 하죠. 안 하는 게 행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담배를 끊는 게 행복해져야지 담배를 끊는 게 그 버든이 된다는 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황에 하나의 짐을 더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참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다음에 와서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게 저는 잊을 수 없어요. 닥터 손, 나는 이제 폐암에 걸려서 죽어도 좋아. 그럼 또 무슨 얘기야 이게. 그랬더니 그래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고 이걸로 내 인생은 보람이 있어서. 그러니 설령 재수없어서 설령 폐암에 걸려도 나는 떳떳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폐암의 공포에서 담배 끊는 데 성공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폐암의 공포에서 벗어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자기 자신이 떳떳하니까.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그래도 걸리면 할 수 없는 거지. 제가 여기 타고 이 비행기 타고 올 때 여러분들 비행기 탈 때마다 그런 생각 안 해요? 하도 비행기 사고도 많고 하니까 태평양 어디에 지금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런 상상 안 하세요? 우리는 항상 걱정이 쫓아다니죠. 내가 위암에 걸리면 어떨까? 내가 이러다 당뇨가 오면 어떠나? 치매가 오면 어떠나? 그런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들의 주체성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의 맞춰져 올 것 같은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레이던트를 할 때 한국이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한국이. 그래서 이 커리큘럼에 그런 게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커리큘럼 중에 엘렉티브가 있어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있잖아요. 근데 선택하는 국가도 있어요. 내가 미국 가서 어디 교수 밑에서 배우고 싶겠다. 그러면 3개월의 기간을 줘요. 2년 동안 3개월을. 그래서 난 한국 가겠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프로젝트를 써냈어요. 내가 이제 성형외과 의사한테 가서 당뇨병 발 관리에 대해서 배워오겠다.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갔을 때 추석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추석 때 히말라야를 등산합니다. 이제 히말라야를.
근데 그 그룹이 한 8명 됐는데 저를 포함해서 저 빼놓고는 다 그 선수들이죠. 뭐 철인 3종 경기 선수 2명, 사이클 선수 1명, 마라토너 1명, 막 이런 사람들,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뻑세게 이제 이렇게 지그자그로 그냥 직선으로 3일 만에 저기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우스 캠프를 히말라야. 3일 만에. 그러니까 하루에 고개 2개씩 막 넘는 거예요. 진짜 힘들었어요, 저도. 근데 이제 마지막 날이 문제입니다. 마지막 날이 제일 높은 데죠. 이미 마지막 날이니까 어느 정도 올라갔죠. 3,000m 이상 올라갔어요. 거기서부터 another 또 올라가는 건데 그때부터 고산증이 오기 시작하죠. 준비도 안 되고 올라갔으니까 막 그냥 올라갔어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저로 하여금 그거를 끝까지 가게 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쓰러져도 저 위에 가서 쓰러지지. 그런 맥락에서 이 논문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 습관을 만드는데 하찮은 습관을 하나 만들어 본 사람은 어마어마한 습관도 만들 수 있는 파워가 생기더라 이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논문의 제목이 얘기하듯이 그거를 이 큰 습관도 만들 수 있는 그 엔진은 뭐냐면 셀프 컨트롤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아시겠어요? 아까 담배 끊을 때도 얘기했고 자기 자신의 주체성, 아이덴티티. 그렇죠? 나란 누군가, 나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는 거예요. 관역에서 계속 빗발만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마도 이 강의를 하다가 금요일 날인가 되면은 아마도 이 습관을 진짜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과학적인 이 배경을 설명드리고 재밌게 설명을 할 텐데 그 독일의 과학자 중에 리빅이라고 있죠. 리빅이 뭐냐, 이분이 이제 그 생물학자인데 농업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최소한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옛날 자연 시간에 다 배우지 않았어요? 전 기억이 나는데. 자연 안 배우셨나? 안 배운 것처럼 딱 신침이 떼시는데. 예. 최소한의 법칙이 뭐냐면 어떤 식물이 성장할 때 영양분 중에 가장 모자라는 거에서 그 생물의 발달이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의 건강으로 따지면 제가 이제 알기 쉽게 저런 바렐 통이 있어요. 거기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어디에 좌우될까요? 저기 나무판들이 있는데 가장 짧은 거. 나머지가 아무리 길어도 그건 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자기 습관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짧은 판때기는 뭐에 해당할까? 그걸 고쳐야 최소한 그 레벨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물의 수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건강의 수위를 올릴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슬라이드는 그 미국 심장학회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잘 나갈 때, 그러니까 뭐 잘 나간다는 게 해외로 잘 다닐 때, 해외 학회를 1년에 2번씩 다닐 때 주로 가던 학회입니다. 꼭 1년에 한 번은 저 학회를 가요. 저기에는 많게는 3만 명씩 모입니다. 그 학회가. 3만 명이면요, 도시가 움직여요, 도시가. 그래서 이 미국의 대도시 3개인가 5개 중에서 한 군데서만 뭐 애나하임이라든지 시카고나 뉴올린즈나 이런 올랜도나. 근데 그 학회에서 발표한 2024년도 작년 논문에 뭐가 나오냐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미국, 가장 과학이 발전한 미국, 경제가 발전한 미국, 과학이 발전한 미국에서 세계에서 건강은 가장 나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소위 말해서 그 심혈관 질환이 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많아져요. 그렇죠? 심장마비도 많이들 죽고 중풍도 잡고 계속 고혈압 환자 늘어나고 그렇게 좋은 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거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온 거를 2050년까지 그 기울기로 간다고 친다면 저런 그래프를 그릴 거라는 거예요. 이건 통계학적으로 굉장히 유의 있게 그린 그래프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노란색이 뭐예요? 이 관상동맥 질환, 그러니까 심장마비. 심장마비율이 저렇게 제일 많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밑에는 중풍, 그 다음에는 심부전증, 그 다음에 맨 아래 까만 거는 그 심방세동증. 다 합친 게 저런 빨간 거예요. 그만큼 심혈관 질환이 그렇게 계속 올라가더라 이건데 거기에 원인이 뭔가를 봤더니 미국민들의 나쁜 습관 몇 가지를 거기에 원인으로 찾았어요. 그 중에 1번이 뭐예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poor diet. 무슨 얘기예요?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결국은 저게 병의 근본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번 일주일 동안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지만 우리가 저런 코스를 따라가지 않을 것인가. 네, 그거를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장 관심 있는 뭘 먹어야 돼요? 뭐가 건강에 좋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뭐가 건강에 좋다 그 어떤 물체를 소개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뭐를 소개하냐면 여러분들 다 아세요. 뭐가 건강에 좋은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요새 다 알아요. 다 알아요. 홈레스한테 물어봐도 알아요. 옛날에는 뭐 대단한 뉴스타트의 뭐 뉴트리션 대단한 것 같았는데 지금은 다 알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왜 건강에 좋으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아하 여러분들이 그걸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뭐가 좋다라는 정보는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좋다라는 게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께 아니에요. 제발 유튜브, 건강에 관한 유튜브는 접으세요. 그게 1번이에요. 그 어떤 스님이 한 말이 있죠.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잡으려면 손에 잡고 있는 걸 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그 습관을 만들고 어떤 그 좋은 이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버려야 돼요. 내 지식, 내가 해오던 어떤 출처들, 그거 다 일단 스톱하셔야 돼요. 그럴 때 비워졌기 때문에 새로운 게 들어갈 자리가 생겨요. 그걸 계속하면서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듣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고 해도 우리의 뇌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질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일주일 동안은 이 건강에 관한 유튜브 접으세요. 카톡에 누가 링크 보내준 거 제발 누르지 마세요. 누르지 마세요. 네. 그리고 대신 뭘 하시냐면 제가 강의한 거 내용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오늘 지금 한 50분, 52분 들으셨는데 그 강의가 전달한 메시지만 그냥 한번 명상을 하세요. 집에 가셔서. 이걸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병에 대한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서 받을 때 이미 그 유전자가 스탠바이 상태로 된 유전자로 받아요. 그 부모가 당뇨병인 경우에 당뇨병의 생활을 하면서 아기를 낳기 때문에 그 아기는요, 그 유전자가 스탠바이가 돼 있는 상태로 아기가 태어나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성인이 되면서 성인 당뇨병이 와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거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스위치를 큰 건 본인이에요. 부모가 켜서 주지는 않아요. 갓난아기 당뇨병 걸린 거 보셨어요? 켜서 주는 유전자는 없어요. 태어날 때는 항상
백지에서 시작해요. 하지만 유전인자가 스탠바이로 된 분들은 많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게. 어떤 사람은 고혈압 유전자가 좀 많이 켜져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 암, 유방암도 그렇고, 특정 암의 유전자가 많이 스탠바이 돼 있다가 태어나서 그 사람이 부모의 삶을 따라갈 때 결국은 부모가 걸렸던 그 암에도 걸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전자는 다 가지고 있다. 하지만 켜거나 끄는 거는 누구에게 달렸다? 예, 나에게 달렸다. 그래서 습관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는 그 습관에 고민하지 마세요. 유튜브 보면서 습관 만드는 법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실 건 뭐냐면 도대체 나는 어떤 인간인가? 나를 돌이켜 보세요. 그러면 우리 뇌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변해요, 습관이. 제가 금요일 날 할 거에 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냥 변해요. 그 담배를 못 희한한 사람이 담배 안 끊을 노력도 안 했는데 저절로 끊은 것처럼 그냥 행복하게 변해요. 내가 변하는 게 옳은 거지 나는 안 변하고 습관만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아유 고역이에요, 고역. 고역이에요. 여러분들을 너무 힘들게 스스로 하시지 말고 나를 생각하시고 그래서 두 가지죠. 오늘 가서 하실 게 명상을 하시면서 나는 누구인가 그런 생각만 하고다가 내일 오세요. 그렇다고 제가 누구세요 하고 답을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강의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신 것 같아서 고맙고요. 내일부터 하루하루 이렇게 이어나가도록 합시다.